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라디오. 이제 벌써 3화네요. 월요일이라 그런지 항상 이 월요병. 정말 곤란하고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소중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이 끝났다는 이 서러움에 월요일만 되면은 왜 이리 귀찮고 피곤하고 졸립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먼저 저번 화처럼 네이버 라운지를 보기에 앞서서 사연을 받았었는데 사연이 하나 와가지고 사연을 먼저 읽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익명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반에는 비는 시간에 짬을 내서 축구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서 반 친구들에게 축구를 하러 가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고 있는 한 친구에게도 제가 축구를 하러 가자고 말했는데요. 그 친구는 그냥 잔다고 말하고 다시 잤습니다. 인원이 조금 모자라서 한 번 더 트라이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친구를 다시 깨워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제 팔을 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난인 줄 알았고 화도 나서 더 때려보라고 말했더니 고무고무 총난타를 시전하며 매서운 펀치 세례를 퍼붓는 것입니다. 저는 우다다 구타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로치고 머리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안 났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눈물이 고이더니 친구가 저를 위로해주면서 안아줄 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잘못을 하긴 했어도 그 정도였나 싶고 고소를 해버려서 대학을 못 가게 해버릴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반에 반에 한 친구가 방과 후 청소 시간에 선생님에게 스니치 이제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저와 저를 때린 친구는 방과 후에 불려가게 되었는데요. 사과를 받으니까 더 억울해져서 울게 되었습니다. 저를 때린 친구는 여자친구와의 50일 약속이 선생님의 부름으로 깨지게 되어 괜히 저만 나쁜 사람이 되었었네요. 시간이 지난 현재도 이 정도까지 맞았어야 하는 일인가 싶어서 너무 슬퍼요. 라는 사연이네요. 폭력은 안 되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폭력은 정말 끝까지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물론 잘못이 없지 않죠. 이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게 자다가 깨면은 정말 열받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고무 고무고무 총난타를 당할 것까지의 일은 또 아니지 않나. 하루 빨리 뭔가 조금 그게 됐으면 좋겠네요. 마음이 좀 치유되셨으면 좋겠고 그 옛날의 일들은 옛날의 일들로 조금 마무리 짓는 게 현재 나를 위해서 그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나 싶고 웬만하면은 그리고 맞은 사람이 잘못한
못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편이라서. 왜냐면은 때리는 거는 그래도 항상 그게 있으니까, 누군가를 때렸다 하려면 이제 그 때린 게 그럴만 했네라고 그 하는 그 선이 좀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괄호치고 머리도 맞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걸 보면은 정말 정말 그 폭행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느끼셨을 텐데, 뭐 아무튼 시간이 지난 현재 조금 나아졌으면은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네요. 다른 분들의 사연도 항상 언제나 제보 받으면 바로 굿모닝 라디오에서 소개해 드릴 거니까, 만약에 사연이 있다, 뭐 어떤 사연이든 간에 보낼 만한 사연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바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운지 시간이네요. 국뽕 차오르는 미국 코스트코. 여기 미국인데 코스트코에 점점 한국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어. 신제품 소식에 눈 씻고 찾아보니 우리 남편 최애 간식 천하장사 찾았지. 아, 미국 코스트코에서 지금 천하장사를 판다고? 천... 아, 진짜네? 천하장사. 코리아 넘버원 피시 베이스 치즈 스낵 소세지. 코리아 넘버원. 어, 참기름도 팔아. 비비고 참기름. 통새우 만두. 이것도 뭐 한국 그거라고 봐야 되나? 한국 제품이긴 하지. 그래도 비비고니까. 붕어 싸망코, 빙그레 싸망코. 하하, 진짜네? 싸망코. 이거 진짜 맛있지. 붕어 싸망코는 떡볶이 비비고, 삼계탕, 육개장. 아, 근데 보다 보니까는 그냥 비비고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 아, 와, 진짜 K 음식 위상이 대단해지네요. 했는데 밑에 수수하신 방어 8965. 미국 코스트코는 매장마다 소비자 분석을 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매장에서는 한국 음식을 많이 파는 거예요. 미국 전체 매장이 다 같은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아하, 시프트 66. 어휴, 이전엔 뭐 그 동네에 한국인이 안 살았겠어요? 한류 타니까 이제야 우르르 들어오는 거죠. 한국인 거의 안 사는 동네 삽니다. 저기 있는 것 거의 다 들어와요. 저도 이거 누가 산다고 여기에 넣었나 싶은데 고맙죠. 약간 또 산통을 깨는 댓글이 산통을 깨는 댓글이 좀 있었네요. 감다살 지마켓 HOT 광고. 순서대로 공개했는데 조회수 가파르게 오르는 중. 이거 TV에서 봤던 것 같은데, 중간에 지나치면서. 한번 볼까요, 이거? 아니, 유튜브 링크가 안 들어가지네.
바로 뒤에 있는 비, 못 알아본 방탄팬. 아, 이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은데? 바로 뒤에 있는데 못 봤어. 아, 이거는, 아이고. 메밀소바 전문점인데 면이 떡짐. 한겨울에 뭔 메밀소바냐 싶지만 나랑 내 가족은 메밀소바에 미쳐있음. 메밀소바 맛있죠? 그래서 지난 주말 아예 땡땡소바라고 적혀있는 식당을 갔는데 맛이 있었고 국물도 시원하고 진했고 면발도 맛있었고 소바면이 일부 덜 풀려서 떡져 있더라고. 맛이 있었으니 일부 좀 떡졌어도 또 간다. 아무리 그래도 전문점인데 별로다. 어... 다 안 간다고 하네. 떡졌을 때 다시 달라고 함. 근데 메밀소바에서 면이 떡진 게 아, 좀 딱딱한 건가? 떡져 있다는 그게? 그렇게 막 엄청난 일인가? 막 갈까 말까를 고민할 정도로? 아, 근데 자기한테 거슬리면은 또 그게 하지 자기한테 거슬리는지 안 거슬리는지가 그거니까. 메밀소바에 있어서 면이 떡져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충격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니 1부터 10까지 베이맥스식으로 답변 부탁해. 아, 진짜 생각만 해도 개빡치네. 메밀소바는 그 매끈한 면발이 생명인데 젓가락으로 들었을 때 한 덩어리로 딸려 올라오면 진짜 하 세상 무너지는 기분이지. 베이맥스식으로 말해달라고? 통증 수치 8에서 10? 아, 정말? 아, 원래 근데 메밀소바가 그 들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니라 면이 집을 때 이렇게 풀려 나와야지 정상형 그런 거였구나. 아,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는 이 덩어리째로 들려오는 거는 좀 그렇긴 하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좀 이렇게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있었어야지 좀 소바가 그런 거였구나. 아, 지금까지 떡진 것만 먹어왔나 봐. 그러면 나도 어, 아, 나가버렸네. 잘생긴 애한테 잘생겼다고 칭찬받은 거면 찐으로 잘생긴 거? 아니, 그 잘생긴 친구가 마음까지 잘생긴 거지. 잘생긴 애들은 잘생겼단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잘생겼다는 표현에 대해 기준이 없음. 못생긴 애들이 잘생겼다는 표현에 엄격함. 아, 이건 좀 슬프네. 슬픈 이야기네. 외모 패러독스네. 밀라노 월드컵, 아니 월드컵이래. 밀라노 올림픽 이거 잘 되고 있는 건가? 결과보다 먼저 나온 말 죄송합니다. 눈물의 대국 아니 컬링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할 게 또 뭐야? 어...
그 믹스 더블이라는 컬링 믹스 더블이라는 종목에서 되게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기셨나 보네. 한국의 첫 메달. 그는 고개부터 숙였다. 맏형의 큰절 은메달을 목에 건 김상겸. 스노보드 선수신가 보네. 또 메달을 땄구나. 연근 잘랐다가 엄마에게 등짝 맞은 이유. 아니, 아니 뭔 RPG RPG 게임에서 나올 것 같은 비주얼로 됐네. 뭐 해골탕을 만들어 놨어. 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 근데 해골 모양으로. 어? 무속인 서바이벌. 운명 전쟁. 아, 이런 셔머니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우, 소름 돋아. 저기 죽을 뻔했었네. 와, 이게 뭐야? 디즈니 플러스 2월 11일. 아, 개인적으로 어, 막 타로점 보고 사주 보고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거랑 별개로 타로랑 사주 뭐 점 이런 거 자체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 뭘 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되게 궁금하네. 뭐 볼만한 것도 다 본 거 같네. 아니 근데 무속인 서바이벌 이거는 좀 충격이 크네. 무속인 서바이벌은 어 근데 무속인 어떤 그런 느낌이 되게 뭔가 한국적인 느낌이 유독 있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제 한국인이니까 또 좋아하는 영화 중에 곡성을 되게 좋아하는데 곡성에서도 보면은 그 특유의 어떤 그런 오컬트적인 요소가 되게 뭐랄까 좀 일상적이지 않은 소재니까는 더 크게 좀 와닿는다 그래야 되나? 사바하라는 영화도 되게 엄청 재밌게 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사바하에서도 그 약간 어떤 주술적인 느낌, 이 불교적인 느낌 이런 느낌이 뭔가 한국적인 느낌을 더 잘 만들고 그래서 오컬트 호러 약간 무속적인 그런 느낌? 그거 중에서도 그런 게 되게 취향에 항상 맞았던 거 보면은 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나. 원래
미신이나 뭐 종교 이런 거를 거의 아예 안 믿는데, 안 믿는 대신에 그 재미있는 거는 약간 그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선풍기 틀면 죽는다, 틀고 자면 죽는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재밌으니까 가끔은 이렇게 굳이 막 이거는 뭐 선풍기 틀고 자면은 왜 죽겠냐, 뭐 방 안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보다는 가끔 막 뭐 아니면은 뭐 아니 뭐 사주 타로 이런 게 그냥 재밌자고 보는 거지. 이거를 이게 그거대로 흘러가는 게 말이 되겠냐, 막 뭐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끔은 이렇게 또 흐린 눈으로 뭐 몇 년 안에 뭐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연인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냥 오 진짜요? 이러면서 조금 그냥 재미 요소만 즐기면서 살아도 조금 좋지 않을까. 사연도 읽었고 네이버 라운지 또 한번 둘러봤기 때문에 일단 1부는 지금 몇 분 지난지는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까지로 하고 이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Heavenly angel, how can I make you mine? Heavenly angel, I love you all the time since we met. I can't forget you, can't forget you. Heavenly angel. 네, 돌아왔습니다. 2부는 아직 잠도 덜 깨서 좀 피곤하고 2부에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화장실을 아까 갔다 왔는데, 화장실을 가는 길에 핸드폰 잠깐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다, 그 영화의 숨겨진 18분이 공개된다. 수개월 내에 이제 그 18분이 추가된 감독판 버전의 4K 버전이 공개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 영화 뭐 티어리스트 이런 걸 해야 되나? DC 글이 되게 많네. 한국 영화 감독 티어 이런 거를 또 이봐. 그 외 나머지 떨거지들 말하는 게 말도 안 돼.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월드컵. 아, 됐네. 키워서. 이거 어제 한국사 테스트, 한국사 퀴즈 할 때도 나왔던 광고인데. 박찬욱 장편 영화 월드컵. 공동 경비 구역 JSA vs 아가씨. 어, 둘 다 재밌고, 둘 다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공동 경비 구역 JSA는 확실히 시간이 좀 옛날에 나온 영화기도 하고, 소재 자체는 소재 자체는 뭔가 되게 공동 경비구역 JSA가 되게 뭐랄까 좀 그 좀 흥미 간다 그래야 되나? 소재에 뭐 참신하다 뭐 이런 거보다 아가씨는 사실 소재 표면적인 소재는 그 뭐 재산 상속 같은 거 그런 걸 노리고 이제 하정우 씨가 거기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서는 그 어떤 재산을 노리는 어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고용을 한 거죠. 그 아가씨의 하녀 역할을 맡을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뭔가 계획된 계획된 어떤 계획 범죄를 일으키는 이게 아가씨는 소재가 특이하다기보다는 그 영화가 진행되면서 겹겹이 쌓이는 어떤 그런 게 느낌이 있는 거지. 공동 경비구역이라는 곳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의 이 묘한 이 뭐랄까 휴머니즘이 있다 해야 될지 아무튼 이런 화목한 이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서로 조사를 받고 막 그 당시 있었던 몇 명 중에 막 한두 명은 또 없고 지금 죽어 있고 막 이런 비극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소재기 때문에 소재 자체는 그냥 공도경비구역 JSA가 되게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가씨에서 어 되게 뭔가 아가씨는 요즘 말하는 미감 미감이 너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는 이게 미감이구나
연출이 진짜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런 게 있고 또 뭔가 깔끔하면서도 여운 남는 결말까지의 과정도 있었고. 그런데 JSA는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아쉬운 게 여기가 이병헌 씨가 이제 남한군 역할이고 송강호 씨가 이제 북한군, 그리고 이영애 씨가 그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유엔에 모였나? 아무튼 뭐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 이런 거였는데, 확실히 그 경비구역이라는 소재를 정한 것도 되게 뭔가 구미가 확 당기고, 아니 공동 경비구역에서 뭔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하게 되는 그것도 좋고, 되게 그 시간 순서를 또 꼬아놔가지고 차츰차츰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 사건의 진실도 조금씩 밝혀지는 거라 뭔가 되게 좀 추리 소설을 읽는 듯한, 추리 소설 같은 그런 그런 느낌도 있고. 하지만 이 남북 이거는 진짜 잘 살렸는데, 이 캐릭터 이름 맞는지 모르겠네. 소피라는 캐릭터가 뭔가 그 잘 안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좀 불필요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좀 세게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이런 식의 구도라면 이 사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조금 대변자로서 뭔가 그 말하고자 하는 거를 말하고, 이 사람들은 직접 연관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건에서 연관돼 있지 않고 나중에 그 풀어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비중은 가장 적을 수 있어도 그게 핵심이 돼야 된단 말이죠. 원래는 추리 소설 같은 것도 보면은, 물론 이제 추리 소설은 다 탐정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비중이 제일 크지만 결국에는 딱 두 가지 보려고 보는 거잖아. 이 사건이 어떤 방식의 트릭으로 누가 감춰져 있었는데 사실은 얘가 범인이다라는 거 보는 재미랑,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를 풀어 나가면서 그 이 사건에 대한 탐정의 생각, 이러이러저래 해서 이렇게 한 걸 텐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이 한마디 탐정의 그 어떤 그걸 알 수 있는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이 한마디 보는 맛을 보는 건데, JSA는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정말 재밌는 영화지만 아쉬운 구석이 있고, 아가씨의 영화의 아쉬운 구석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음 약간 초반에는 되게 뭐랄까 좀 상업적이다 그래야 되나? 템포가 빠르고 뭔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너무 높아지는 수위 문제만 아니었으면은 되게 그냥 한국사의 어떤 뭔가를 다룬 그런 경쾌한 영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아까 얘기했던 수위 문제도 있고 약간은 조금 좀 늘어지는 경향이 약간은 있지 않았나? 조금씩 조금씩 늘어지는 느낌. 근데 이거가 되게 불호가 되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늘어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아가씨에서 거기가 뭐였지? 3부였나? 3부였나에서 늘어지는 거는 뭐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가씨 둘이 고르자면 아무래도 3인조는 아쉽게도 보지 않았고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 안 본 게 초반에 맨 처음 이 두 편? 그 맨 처음 세 편이었나 두 편 그거를 안 봤고 근데 이거는 메모장을 켜야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키우지? 글씨를? 헤어질 결심 그냥 포스터부터 그냥 말이 안 됨. 헤어질 결심 그냥 포스터부터 끝남. 포스터의 포스터의 손 여기에 한 박해일의 손에는 반지가 있고 탕웨이의 손에는 반지가 없음. 하지만 둘의 손은 묘하게 겹쳐 놓고 있는 중. 레알 말이 안 됨는 지점. 거기다가 손목에 수갑을 서로 차고 있어. 포스터가 그냥 이 영화의 모든 거를 말해주고 있죠. 사실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어떤 느낌인지 짙어지는 의심, 깊어지는 관심. 헤어질 결심을 막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영화로 꼽는 분도 꽤나 많을 거고 이게 그리고 좀 잘 되지 않았나? 흥행이 좀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 안에서?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불륜을 소재로 한 불륜이 아니더라도 되게 뭔가 음, 좀 책임이 없는 사랑도 예찬하는 어떤 그런 거 느낌을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그 소재를 이거는 뭐 호불호의 영역이겠지만 소재 자체가 그런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불쾌한 느낌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박찬욱 이것도 얘기해야 돼. 박찬욱 감독 영화 특징. 박찬욱 감독 영화 보다가 캬 하게 되는 순간 특징. 그 연출이 어떤 연출이라고는 말하 못함. 근데 약간 상상하는 게 뭐 현실에
적용이 된다든지 마치 실제로 일어나는 일처럼 어떤 이런 이 포인트 뭔지 알죠? 이거 주인공이 막 생각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쩌고 저쩌고 뭐뭐 했는데 라고 말하는 동안 실제로 실제로 지는 일처럼 막 교차되면서 그 실제 그냥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랑 겹쳐짐. 이 부분 여기가 되게 영화의 몰입감도 유지하면서 또 뭐랄까 뭔가 그 꿈인지 생신지 이 감정을 만듦. 그냥 헤어질 결심에서도 그게 진짜 있는 게 이제 탕웨이가 남편을 죽인 어떤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조금 예의주시를 했었어야 돼가지고 이제 박해일이 그거기도 했고 불면증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막 차에서 망원경 같은 걸로 쓱 밤중에 보는데 근데 그 보고 있는 게 영화 안에서는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망원경을 통해 차에서 탕웨이가 있는 아파트 안을 바라보는 것 이게 현실. 근데 영화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 박해일이 탕웨이의 집 안에 서 있으면서 탕웨이의 행동을 추적하는 듯이 연출되었음. 레알 말이 안 되는 지점. 그냥 이런 게 그냥 되게 뭐랄까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볼 때 와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간 박찬욱 감독 영화보다도 더 뭔가 지나가는 말들 뭐 그냥 슥 지나가는 장면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화이지 않았나. 그 뭔가 지금까지의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 중에서 그래서 와 정말 영화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보면서 그 그리고 영화
영화든 영화나 뭐든 간에 주 테마가 있는데 아 이거 뭐 예를 들 만한 게 없나? 그 캐치 프라이즈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약간 이런 거 누구도 믿지 누구도 믿지 마라. 약간 이런 거 아니면 뭐 모모도 가능한 걸까? 한 걸 한 걸까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헤어질 결심의 주 테마를 굉장히 밀도 높게 끝까지 쭉 우직하게 밀고 나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3인조는 이거를 못 봐가지고 본 적이 없어서 어차피 헤어질 결심을 골랐어야 됐긴 했겠지만 아 이번에도 안 본 영화 중에 하나인 다른 해가 꾸는 꿈이 나왔는데 이거는 보지 못했고 박쥐 박쥐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음. 근데 평가는 애초에 낮게 받은 적은 없을 텐데 박찬욱 감독의 박쥐는 근데 이제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주목을 너무 못 받는다 그래야 되나? 영화가 가진 어떤 완성도에 비해서. 근데 호불호가 있을 만함. 어, 호불호가 있을 만하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스타일이 연출 스타일이라 해야 될지 스토리 전개 방식이라 해야 할지 여러모로 좋게 그냥 개인 생각 좋게 말하면 화려함 안 좋게 말하면 난잡함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박쥐는 어... 조금 되게 많은 소재가 있다 그래야 되나? 뭐 뱀파이어 영화인데 뱀파이어 영화 그냥 보통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뱀파이어가 사람들 피 쪽쪽 으악 무서워 도망가 이거 아니면은 인간 뱀파이어 가로치고 초특급 미남임 가뭐 뭐 죽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어쩌고 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그런 느낌의 전개 방식을 항상 결국에 하는데 이거는 사실 뱀파이어가 아니어도 되는 뱀파이어 소재가 만약에 빠졌어도 다른 걸로 대체를 할 만한 느낌일 정도로 되게 뭔가 이것저것 요소가 되게 꽉 차 있고 초반의 영화 흐름을 보면은 이 후반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의 어떤 어, 그 과정에서의 되게
이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싶은, 그러니까 첫인상과 끝맛이 다른 영화. 근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되게 분위기가 너무 독특해. 분위기가 너무 독특함. 그냥 첫 처음 처음 시작부터 뭔 영화인가 싶고, 나중에 이제 슬슬 본 게임 들어가서 그 가족 사람들이랑 본격적으로 엮이기 시작할 때 그 가족에서 그냥 자연스럽게도 김옥빈 배우에게 눈길이 가게 만듦. 마치 송강호 배우가 영화 안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냥 되게 난잡할 수 있고, 뭔가 좀 과다해 보일 수 있고,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게 있다고 느낄 법도 한데, 그냥 그 이 영화 안에서 그 사람들이 행동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거기에 따라가게 만든다 그래야 된다 해야 되나? 여러모로 헤어질 결심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박해일이 당해일을 끝까지 따라가는 방식의 전개였다면 아마 박쥐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결말도 어느 정도 뭐랄까 비슷한 느낌? 박쥐의 결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박쥐의 결말이 되게 이야기가 예쁘다기보다는 좀 그냥 그 화면적으로 예쁜 게 있고, 이야기가 뭔가 예쁘다기보다는 되게 맘에 든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래저래 해서 뭐 어차피 이번에도 박쥐를 골랐어야 됐겠지만, 박쥐가 올드보이 대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랑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는 지금까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서 이제 가장 흥행한 영화고, 어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잘 만든 영화일 수도 있고, 올드보이.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는 올드보이랑 그 같은, 그 뭐랄까 좀 같은 거기에 묶여 있는 영화, 복수 3부작. 그거를 박찬욱 감독이 스스로 얘기한 건지 뭐 아니면 누가 붙인 말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수 3부작의 일원이죠, 똑같이. 근데 올드보이는 본 사람도 많을 테고, 그냥 너무 그냥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히 뭔가 할 말이 없는데. 올드보이 근데 아니다, 박찬욱 감독 영화, 특히 복수 3부작 특징, 뻘하게 웃김.
이거 이거 진짜 이건 근데 진짜임. 뻘하게 뻘하게 웃긴 순간들이 꽤나 많음. 올드보이도 그렇고. 올드보이는 좀 웃기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뭔가 그 웃기다고 말하기는 뭐한데 진짜 그냥 왜인지 모르게 피식하게 되는 지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이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그 미도죠, 미도. 작중에서 미도가 말하는 말 중에 그 뭐 외로우면 눈에 개미가 보인다 그래야 되나? 개미가 보인다 뭐 하면서 그 개미가 보인다는 그 말을 하는 와중에 지하철에 있다가 갑자기 지하철에 신문을 보는 개미가 있었나? 그러니까 사람 같은 개미가 있는 거가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런 게 뭔가 뻘하게 웃기고 굉장히 의미가 조금 있는 비중이 있는 대사기도 하고 조금 사실 슬픈 상황이긴 한데 그 눈에 개미가 보이는 그 상황으로 외로움을 묘사했던 게 뭔가 그냥 개인적 개인적으로는 피식 비웃음이 아님 비웃음이 아님 그냥 진짜 순수 피식. 올드보이는 어 사실 근데 작중 이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지태 배우가 맡은 그 악역 이해는 가지만 뭔가임. 그냥 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올드보이 자체가 갑자기 말도 없이 이유도 안 말해주고 15년 납치했나? 15년 감금? 15년인가 감금했을 텐데 심지어 중식 밥은 먹여주는데 중식 줄 거면 차라리 볶음밥 아니면 뭐 좀 상대적으로 덜 물리는 뭐 짬뽕 이런 거 시켜주던가 군만두 이응 지읒 리얼 장난하나? 이거는 당연하게도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함. 복수를 군만두가 아니었으면 어 군만두가 아니었으면은 이 정도까지 막 복수를 하려고 나오자마자 아니 뭐 그 들어가 있는 동안 막 복싱 연습하고 막 나오자마자 막 또 바로 찾으러 다니고 물론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진 건 그것도 있음.
나오자마자 거의 나오자마자 농락당해서 티베깅 당해서 열 받을 만함. 아 이거 근데 진짜 궁금하네. 올드보이에서 만약에 군만두를 주지 않았다면 이거는 한번 이건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겠는데 정말.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주인공 이름이 진짜 오대수였나? 오대수가 군만두만 먹으면서 감금 당했었잖아. 만약에 군만두가 아니라 삼선 스페셜 짬뽕을 줬다면 오대수의 복수심이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 짬뽕은 15년 불어터진 면. 군만두는 식사 느낌인데 삼선 스페셜 짬뽕은 뭔가 나를 사육하면서 기만하는 느낌이라 더 기분 나쁠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전제는 부른 상태가 아니라 그냥 바로 주는 거임. 시간 지체 없이. 맞네? 좀 기괴하긴 하네. 군만두를 줬으니까는 나를 이 새끼들이 감금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 가둬놓고 최고급 짬뽕을 계속 준다는 거는 조금 그렇긴 하네. 솔직히 1, 2년은 오 짬뽕 맛집인데 싶을 수도 있음. 근데 15년이면 삼선 짬뽕이고 나발이고 해산물 냄새가 맡아도 토 나올걸.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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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취소. 군만두 군만두여서 오히려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무튼 뭔 얘기하다 온 거야. 그러니까 유지태 배우가 맡은 우진 악역 우진 이해는 가지만 뭔가 왜 이렇게 느끼냐면 음 그러니까 이게 나를 왜 감금을 시켜놨던 거야. 말도 안 해주고 15년 동안 너를 이 사악한 악당 너를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거에서 영화가 처음 시작됐는데 영화가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 나를 감금했던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그 조금씩 알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신을 감금된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자기로부터 나온 문제는 맞았으니까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자기가 스스로 찾으면서도 그렇고 알게 되는 과정에서 복수극에서 마지막 끝날 때쯤에 이 영화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도 있고 그리고 뭐야 반전도 있고 마지막에는 거의 복수를 하는 사람의 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인공이 복수를 하는 영화가 아니라 자기가 복수를 당하는 영화로 이제 변화되는 그게 있는데 그게
그 변화되는 그 과정이 뭐랄까 좀 어, 이 정도인가? 아, 맞아. 이런 느낌. 이 정도인가? 이 정도인가라는. 그렇지만 영화의 연출이나 뭐 짜임새가 너무 압도적이라 보는 와중에는 별로 이런 생각 안 듦. 아, 생각이 안 듦. 근데 이거 이 정도인가 마저도 내가 캐치하지 못한 어떤 장면이 있을 수도. 뭐 유명한 장도리 씬이나 그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하려는 사람 만난 거. 그 감금 풀려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기억에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고, 올드보이 최고의 영화 소리 들을 만한 영화다. 친절한 금자씨는 이것도 뻘하게 웃김. 하지만 소재는 정말 웃긴 소재가 아님. 이게 그냥 전부 아닌가? 친절한 금자씨의. 친절한 금자씨. 그리고 뭔가 포스터처럼 과도하게 과장되고 뭔가 박찬욱 감독 영화의 특징점, 무언가 고봉밥스러운 느낌, 투머치함, 이런 게 가장 좀 되게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화면적인 미감으로는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인데, 연출적인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만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야.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님. 그냥 저스트 문제적인. 이게 되게, 그리고 희망, 은근히 또 희망적인 부분이 있고, 그 되게 보면서 그 뭐 혐오스런 마츠코 맞나? 마츠코의 인생? 일생? 이런 영화 보는 듯한 느낌.
뭔가 그리고 주인공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복수극이라는 게 되게 특이한 지점? 보통 이제 복수를 한다고 치면 복수 대상이 자신의 모든 거를 다 앗아간 사람. 그냥 우리가 봐도 복수를 응원하고 싶어지는. 근데 친절한 금자씨의 복수가 응원할 느낌이 안 든다는 건 아님. 다만 주인공이 스스로 자신에게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되게 특이했음. 보는데. 왜냐면 뭐 미화를 자기가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되게 뭐랄까 여러모로 좀 특이한 영화? 좀 톡 튀는 느낌의 영화인 것 같은데 둘이 따지고 보면은 둘 다 좋아하는 영화지만 올드보이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았나. 근데 한 번 더 보라 하면은 뭔가 친절한 금자씨를 볼 것 같기도 하고 이 영화만의 그런 이 느낌이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 때 어쩔 수가 없다. 아하. 복수는 나의 것? 순수 재미 미침. 그리고 포스터를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이 포스터 영화의 포스터를 처음 봤는데 이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뭐랄까 가장 조금 인상 깊다 그래야 되나? 왜냐면 이 장면이 나오는 이 부분 자체가 이 장면 부분 진짜 처절하고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게 다 담겨 있음. 그냥 복수는 나의 것. 근데 복수는 나의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이름 제목 참 잘 지었다. 뭔가 폭탄 폭탄 돌리기 하듯이 복수가 돌고 도는 느낌이 드는. 복수는 나의 것이 그리고 수위가 가장 높은 편이지 않나. 잔혹성 측면에서 그렇고 복수는 나의 것이 그 복수 3부작 중에서 눈에 튀는 부분은 복수 3부작에서는 대충 뭐 복수가 끝나고도 희망적인 결말을 뭔가 생각할 수 있을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복수가 끝났는데 복수의 대상자가 살아남아 있고 뭐 복수는 결국에는 성공한 거 궁극적으로 그게 성공한 복수다라고는 말을 할 수
하기 힘들겠지만 그냥 어쨌든 복수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이룬 거, 복수를 이뤄낸 거. 그러고 끝나고 뭐 이제 복수를 이뤄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도 편해졌겠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복수는 나의 것은 복수를 통해서 득을 얻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음. 그냥 복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이게 그냥 부정적인 연쇄의 연쇄의 반복이 느껴짐. 이 복수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름 제목을 진짜 잘 지었다. 진짜로 레알. 근데 되게 조금 다시 보면은 생략된 지점, 무시한 지점, 좀 막 나간, 좀 막 나가는 지점이 꽤나 있다. 이게 복수는 나의 것의 단점이라면 또 단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좀 더 영화가 좀 에너지 있는, 파이팅 있는 영화가 될 수도 있었겠죠? 뭐 사실 안 좋게 말하면 좀 편의주의성이 약간은 있지 않았나. 하지만 결말이 호불호가 갈릴만 한데 결말 자체는 500, 500%내 취향. 복수는 나의 것은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 어쩔 수가 없다. 한마디만 합시다. 억가 멈춰라. 제발. 어쩔 수가 없다가 왜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됐나?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어쩔 수가 없다를 막 보면서 이건 확실함.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와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음 솔직히. 근데 박찬욱 감독 필모그래피 이거 맞나? 필모그래피를 봐라. 이걸 매번 뛰어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시대 감독 탑임. 세계적으로. 심지어 준수한 편도 아니고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하네요. 이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응? 어쩔 수가 없다. 잘 만든 걸 어떡해. 어쩔 수가 없지. 잘 만든 건 잘 만든 거지. 어쩔 수가 없다니까. 이병헌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썰면서 음, 그런 건데 그런 영화인데 복수는 나의 것 같이 그냥 복수는 나의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올드보이 같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씩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이런 느낌이 있는 영화고,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즐겨 쓰는 뭔가의 어떤 방식? 그냥 뭔 방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의 은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랑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좀 다른 경우가 있음.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평 중에 되게 많이 본 느낌이, 모모를 기대하고 보지 마라, 이런 걸 되게 많이 봤는데, 뭐 추리물을 기대하고 보지 마라, 뭐 로맨스물을 기대하고 보지 마라, 어쩔 수가 없다도 사실 스릴러 같은, 왜냐하면 소재 자체가 점점점, 근데 스릴러 같은데도 사실은 어떤 좀 노동의 가치가 덜 소중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가면 갈수록 어떤 자기로서의 뭔가 정체성을 포기한다든지, 뭐 남한테 보여지는 나를 포기하는 과정? 가족에서의 나, 뭐 회사에서의 나,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그 잘라내면서 결국에 복귀를 하지만, 완전한 복귀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고는 영화를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냥 이 스릴러나 뭔가 한 겉보기에 보이는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보면 좀 재미없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다. 왜냐? 겉보기에 보이는 그것마저도 보통 잘 만듦.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복수는 날 것이 더 재밌었습니다. 스토커는 아직 안 봤고,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는 그냥 일단 소재가 말, 말도 안 되게 특이함. 이것도 첫 인상이랑 끝맛이 진짜 다른 느낌인데, 맨 첫 장면만 보고 이런 영화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듯.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는 되게 분위기가 독창적이고, 박차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가장 따뜻한 편이 아닌가?
그 정신병동 안에서 생기는 일을 다룬 작품인데 따뜻함이 있다? 이거랑 별개로 정신병동 병원에도 아침이 와요였나? 여기 이거 드라마? 이것도 되게 재밌게 본 걸 보면 그냥 정신병원 소재를 좋아하는 걸지도? 그 되게 어 그냥 트러블 러브라는 그런 거를 항상 얘기하는데 로맨스 장르에도 그러니까 그냥 진짜 연애 나랑 사귀자 나랑 사귀자 어 그런 연애 러브 말고 그냥 사랑 순수 순해 순수한 사랑 이런 그거 중에서 이 트러블 러브 문제점이 있는 상대방을 고쳐가는 사랑 이야기. 이 문제점이 있는 상대방을 고쳐가는 사랑 이야기가 특징이 항상 어둡고 정신 스트레스 공유되는 처절한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도 트러블 러브죠? 트러블 러브죠? 애초에 이 사람들 둘 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이거 여자 주인공 정수정님인가? 아무튼 주인공이 어떤 게 있냐면은 뭔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사이보그다 라고 생각이 드는 병이 생겨서 거식증인 거죠. 거식증 맞나? 이제 식사를 거부하고 나는 전기만 먹겠다. 그리고 자기가 변신해서 할머니의 복수를 하는 거였나? 복수를 하겠다. 인간들을 죽이겠다. 그냥 인간 블리츠 크랭크가 되어버림. 여기서 그 비인님, 정준씨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되게 도둑질? 도둑질 특성? 도벽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 정신을 훔쳐내서 따라하는 어떤 병이 있음. 내 기억이라서 아닐 수도 있는데 도벽도 있긴 함. 내가 알기로는 도벽도 있긴 함. 근데 이게 트러블 러브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서 재미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에서 재미가 있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둘 다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라는 이 제목에서 많은 게 드러나는 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고, 남자 주인공조차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질 상황 자체가 아님. 왜냐하면 남주조차도 암인 트러블에 빠져있는 상태. 근데 너무나도 아름답게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이보그지만 가로치고 밥을 먹어도 괜찮아, 이런 사실 제목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해도 그냥 그런대로 쭉 살아가는 것에 그냥 이거를 되게 긍정적인 요소? 이런 방식, 어떤 이런 방식의 긍정적인 요소를 집어넣고 뭔가 응원하는 느낌? 응원하는? 그런 되게 따뜻하고 좀 그런 사랑 영화인데, 이게 비주얼도 그렇고 좀 호불호 갈릴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영화입니다.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아무튼 여기서 순위를 아예 매기는 거는 굳이 의미 없고, 박찬욱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그거여서 그냥 그런 거지. 뭐 아무튼 오늘 시간이 너무 지금 지나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 내일 또 만납시다. 바이바이. Now won't you listen, dearie, while I say, how can you tell me that you're going away? Don't say that we must part. Don't break my aching heart. You know I've loved you truly many years. I love you night and day. How can you leave me? Can't you see my tears? Listen while I say